WH 의문사던 비의문사 의문문이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 다, 소,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뿔뿔뿔. 오늘도 제키라웃에 오신 여러분 놀 준비 됐나요? 오늘은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 비의문사 의문문을 함께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 2 완벽하게 잡으려면 오늘 배울 비의문사 의문문까지 마스터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은 진짜 빨리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바로 냅다 들어가 볼까요? Check it out. 토익 일시 Check it out.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의문사 의문문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파트 2는 어떤 파트다? 오답을 소거해야 되는 파트다. 파트 2의 핵심 오답 패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잘 캡처해 두시고 우리는 바로 비의문사 의문문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 의문문과 비의문사 의문문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WH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Where는 Yes, No라는 답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의문사 의문문은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확인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 No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쉬운 비의문사 의문문부터 가볼게요. 간접 의문문. 이 친구는 Do you know? Can you tell me? 이런 식으로 일반 의문문처럼 시작을 합니다. 뭐 알고 있니?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말해줄 수 있니? 그런데 중간에 WH 의문사 포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좋을까요? Do you know who? 누군지 아니? Do you know where? 어딘지 아니? Can you tell me how to use? 사용 방법을 좀 말해줄래? 이렇게 WH 의문사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질문의 핵심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의문문입니다. 다음 가장 헷갈리는 삼총사,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을 볼게요. 얘네들은 모습만 다르지 한 패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Can't you help me? 도와줄 수 없나요? 강조를 해주는 뉘앙스입니다. You can help me, right? 저 도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보면 질문의 형태는 좀 달라요. 하지만 결국 묻고자 하는 건 하나, 도와줘 이겁니다. 보통 일반 의문문을 어려워하는 분들보다는 부가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영어에서는 부정문이 어떤 답변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래? 뭐뭐 할 수 없니?가 답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Can you help me? Can't you help me? You can help me, right? 이 세 개의 질문에서 핵심 동사인 help를 잡고 도와준다면 yes라는 답변이 나오고 아니라면 no라는 답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참 쉽죠? 근데 이렇게 그렇네, 쉽다, 이해는 하지만 막상 듣고 나면 또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않아요? 뭐뭐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어식으로 접근하는 것, 동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실게요.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말 그대로 선택지 A와 선택지 B가 질문에서 주어집니다. Do you want Fanta or Sprite? Fanta, Sprite. 선택지 두 개가 주어지는 거죠. 이 선택 의문문을 풀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동일어휘가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판타를 고른다면 판타 달라고 하지 주황색 워터 주세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지 A, B에서의 반복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 개만 더. 우리 선택 의문문에서 yes, no라는 답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답일까요? 판타 마실래? 스프라이트 마실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나 하나를 고르던가, 난 둘 다 마실래, 나는 둘 다 싫어, 나는 매실차 마실게. 이런 답변은 가능하겠지만 네, 아니요 라는 답변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마지막으로 평서문이 있습니다. 평서문 같은 경우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직청직해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근데 내가 아직 직청직해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알려드렸던 5가지 오답 패턴 기억하시죠? 이 5가지 오답 패턴으로 충분히 속어하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하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듣고 풀어보세요. Number 1. Have you noticed we've had more visitors this week? A, Yes, I was planning to visit you soon. B, People are in town for a large event. C, Let me get back to you next week. 일단 have you로 시작됐으니까 일반 의문문이죠. 다시 들어볼까요? Have you noticed we've had more visitors this week? 알아챘니? 뭐 visitors 방문객들 this week 이번 주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 A부터 들어봅시다. A, Yes, I was planning to visit you soon. 저 유사 발음 들리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었죠. 이렇게 반복되는 소리는 토익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visitors. 반복되는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visitors. 소거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석도 곧 너를 방문할 거다? 말이 안 되죠. B 들어갑니다. B, People are in town for a large event. 사람들은 큰 이벤트를 위해 지금 도시에 와 있다. 이게 바로 정답으로 해석이 되거나 정답처럼 안 느껴진다. 얼른 어떻게? 세모 처리하시고 C로. C, Let me get back to you next week. 자, 마지막 부분. 이 질문의 마지막 부분은 역시나 오답 함정을 많이 파는 부분이죠. 질문에서 week과 보기의 week, 동일어휘로 소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get back to you는 직역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락하다, 내가 곧 연락할게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두 번째 문제도 우리 토린이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Number 2. Haven't you changed the layout of the article yet? A, It will only take me a minute. B, Sure, I don't mind changing places. C, We have several articles of clothing. 자, haven't로 시작됐으니까 일단 부정 의문문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aven't you changed the layout of the article yet? 자, haven't, have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Haven't you changed? 너 바꿨니? Layout of article, 구성을 기사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건 바꿨니, 안 바꿨니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사 change겠죠. 바꿨다면 yes, 구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no라는 답이 나오니까요. 자, A부터 가볼게요. A, It will only take me a minute. 나 그거 1분이면 돼. 그러니까 요것은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는 복이겠죠. 정답이었고요. B는요. B, Sure, I don't mind changing places. 이건 뭐예요? Sure. 그럼 일단 sure 괜찮아요. 뭐 yes, no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장소를 바꾸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 change와 changing 유사 발음이 들어가 있네요. 바로 소거해 주시고 C 갑니다. C, We have several articles of clothing. 자, 여기서 article은 우리가 질문에서 봤었던 그 기사라는 뜻이 아니라 물건, 품목이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여러 개의 옷 품목들이 있다. 이상하죠? 동일어휘로 소거를 해줍니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우선 먼저 듣고 풀어보세요. Number 3. Your realtor is taking you to see a house today, isn't she? A, Yes, let me show you how. B, She did a great job decorating it. C, We will meet this afternoon. 여기 뒤에 붙는 Isn't she? isn't she, doesn't she, doesn't it 이렇게 붙는 거 뭐죠?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재확인해주는 부가 의문문이죠. 부가 의문문은 결국 뭐랑 같다? 일반 의문문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해석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r realtor 중개인이 is taking you to see a house today. 집을 보여주러 갈 거지 오늘? 이겁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단어 realtor. 여기서 딱 막힌 분들 계신가요? realtor는 중개인이라는 뜻인데 중개인이 너 집 보여줄 거지? 요 의미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A부터. A, Yes, let me show you how. 자, yes. Yes, let me show you how. house랑 how 발음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어휘였고요. 바로 소거해 줍니다. B로 갑니다. B,
She did a great job decorating it. 자, 여기는 뭐 he, she라고 해서 무조건 속어할 수 있었던 보기는 아니었는데요. 질문에 realtor, 중개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개인을 she라고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뒤에 뭐가 나왔어요? She did a great job decorating it. 그녀는 잘 꾸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문맥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속어를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C로 넘어갈까요? C. We will meet this afternoon. 뭐 오후에 우리가 만날 거다 이거죠. We, realtor랑 나 이렇게 해서 we가 된 거죠. 우리가 오후에 만날 거라는 건 yes, no 중에 뭐가 생략된 걸까요? yes가 생략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후에 만나서 나 보여주러 갈 거다.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C였습니다. 다들 정답 맞추셨을까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실게요. Number 4. Do you always meet the sales goals? A. No, it's on my desk. B. I'm certain that we've met. C. We all have to do that. 자, 이 문제는 do you 이렇게 시작되니까 조동사 do you 이렇게 시작되니까 일반 의문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o you always meet the sales goals? Meet the sales goals. 이거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ales goal이니까 매출액을 달성하냐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항상 매출액을 달성하나요? 라는 의미겠죠. A부터 들어볼까요? A. No, it's on my desk. 일반 의문문이니까 yes, 무조건 정답일까요? No, 무조건 정답일까요? 아니죠. 아니요, 그건 제 책상에 있어요.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냐고 묻고 있는데 제 책상에 있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yes, no라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B로 넘어갑니다. B. I'm certain that we've met. 나는 확신해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meet과 met, 유사 발음 들리죠? 바로 속어. 유사하고 반복되는 발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속어해 주시고. C는 C. We all have to do that. We all have to do that. We all have to do that. 남은 건 보기 C니까 남았으니까 정답으로 올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e all have to do that. 우리 모두 그거 해야 돼요.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죠? yes가 생략된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해서 푸느니 차라리 정확한 오답의 단서를 듣고 속어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 기억하세요.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도 모두 귀 여시고 귀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Number 5. We really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is process. A. It happened prior to last week. B. I have some ideas for a new system. C. That was our top performing product. 자, 이건 뭐였어요? 질문이 아닌 이 친구는 평서문이었습니다. 개선을 해야 돼, 효율을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들어보세요. We really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is process. Efficiency of this process. 우리는 이 절차의 효율을 좀 개선해야만 한다, 바꿔야만 한다. 이런 뉘앙스의 평서문이었습니다. 우리 평서문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푼다? 오답 속어 해보면 되죠. 시작해 볼까요? A. It happened prior to last week. 일단 it happened last week 이렇게만 해석이 돼도 이건 뭐 지난주에 지난주 이전에 열렸다 이거죠. 언제 열렸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너무 시점을 설명해주고 있죠. 때문에 속어를 해줍니다. B로 바로 갑니다. B. I have some ideas for a new system. 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정답이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토린이들 해석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 일단 빨리 세모 처리하고 C로 갑니다. C. That was our top performing product. 가장 매출이 좋은 제품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는 어떤 오답이 있었나요? 우선 소리로 보면 평서문 끝에 나왔던 process라는 단어와 C의 product 이렇게 유사 발음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슷해도 속어해 주시면 자, 정답은 뭐가 올라간다?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키라웃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파트 2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WH 의문사 의문문도 있지만 뭐도 있다? B 의문사 의문문도 있다. 그 종류에는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 간접 의문문, 평서문, 제한 요청문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WH 의문사 의문문에서와 같이 비의문사 의문문에도 속어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 발음 동일 어휘. 비슷하고 유사한 발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동문서다 패턴. 가뿐, 히, 쉬, 명사구 이렇게 4가지는 꼭 속어를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 더 비의문사 의문문이 WH 의문사 의문문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WH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no를 무조건 속어 패턴으로 속어했었죠. 근데 비의문사 의문문에는 요건 의견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했니? 뭐 어디 갔었니? 참석했니? 이렇게 동사를 위주로 확인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 no라는 정답도 가능하다는 거 꼭 구분해 주실게요. 구독, 좋아요, 체크!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파트 2 비의문사 의문문 문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WH 의문사던 비의문사 의문문이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 가, 소, 거 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파트 2는 회화체이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들도 종종 나옵니다. 혹시 내가 틀린 문제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관용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단어 정리, 표현 정리 꼭 해주시고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실 때도 이 보기가 어떤 오답 패턴에 해당했는지도 꼭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사실 질문이 정말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틀린다기보다는 눈으로 읽으면 독해는 다 되는데 들었을 때 이게 빠르기가 너무 빠르거나 발음이 생소해서 순간적으로 집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만병통치약이다? 바로 쉐도잉입니다. 집에서 쉐도잉 연습하시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부분은 영상을 앞쪽으로 좀 돌려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키의 풀이까지 들어보시면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LC는 이 LC 제키랑 체크아웃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RC는 누구랑? 영업부 장선배에서 체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기 누르면 장선배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죠? 장선배랑 RC 꿀팁도 꼬박꼬박 체크해 가세요. 자, 그러면 LC 제키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네. 체크! 좀 생소해서 생소. 빨리 끝내라, 제키야!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귀 여시고 귀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자, 제키 연습해 왔는데 제키